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복합 리조트 후보지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두 곳이 선정이 되는데 한 곳은 인천이 유력합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부산, 여수, 진해가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단지로 전국 두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1차에서는 4개 시도 9개 지역이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지역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권에 몰려 3조 원에서 5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두루 갖추고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은 한 곳 이상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평가 기준을 따라서 평가할 뿐이지 집중화라든지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은 지금 심사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복합 리조트 단지는 한 곳, 경남과 부산, 전남 3개 시도가 경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 면적을 보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2.85제곱킬로미터, 전남 여수경도 2.17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한 반면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는 0.2제곱킬로미터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투자금은 진해가 4조 2천억 원으로 인천과 경쟁할 정도이고 나머지 두 곳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1조 원을 웃돕니다. 사업 규모 면에서는 진해와 경도가 유리하고 배후 지역은 부산이, 기반 시설과 지역 균형 발전은 경도, 투자 유치는 선발주자인 진해가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대 효과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관광객 연간 550만 명, 고용 유발 효과 10만 명, 부가가치 4조 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관광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복합 리조트의 올해 말 최종 선정, 시도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짓겠다는 경상남도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해시와의 사회공헌 사업 약속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롯데에 8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6월 김해시와 맺은 합의서입니다.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 2013년 10월까지 사회공헌 사업을 결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롯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에야 김해 부곡에서 냉정 분기점 간 도로 건설 비용 부담액을 논의하자며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해시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롯데에 요청한 것은 문화센터와 노인센터 건립, 부곡 냉정 분기점 간 도로 건설 등입니다. 하지만 김해시 관계자는 롯데가 도로 건설 비용 150억 원 부담만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마땅한 제재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그동안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투자한 비용은 도로 건설비 680억 원에 재산세 감면분 192억 원까지 872억 원이나 됩니다. 롯데 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어떤 특별 관리 대책을 좀 세워서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한 사회 환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는 김해시에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롯데쇼핑은 김해시와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낙동강과 섬진강 인근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하천 주변 간흡충 고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 4만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낙동강, 섬진강 인근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각각 6.9%, 5.8%로 전국 평균치인 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낙동강, 섬진강 유역에 서식하는 참붕어 등 민물고기에서 기생충이 자주 검출된다며 인체로 감염되는 경로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3개군이 지역발전 사업 우수 자치단체에 뽑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조 원을 투입해버린 전국 580여 개 지역발전 사업을 평가해 경상남도와 함안군, 합천군, 거창군을 우수자치단체에 선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예산 집행에서 함안, 합천, 거창군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농사노촌 정비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늦더위라고 만만하게 보고 산을 올랐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늦여름 사고 위험이 봄이나 겨울보다 높았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 헬기에서 5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뙤약볕에 2시간 넘게 산을 오르다가 호흡곤란으로 구조된 겁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우리 소방 헬기가 출동해 조치한 사항으로 현장 도착 시에 환자는 호흡, 맥박이 없었고 무반응 상태로. 같은 날 지리산에서도 50대 여성이 탈진해 구조되는 등 한여름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산악 안전사고는 1,300여 건. 실제로 이 가운데 여름철 산악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봄이나 겨울보다 1.4배 많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에 체력 소모가 크고 탈진 위험이 커 그만큼 사고가 많은 겁니다. 부상자 절반 이상이 집중력이 떨어져 실족해 겪는 골절이나 탈진으로 다치는 등 무리한 산행이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숨이 이렇게 크게 가쁘지 않고 또 주위 사람과 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천천히. 여름철에는 탈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반드시 20분 간격으로 쉬고 사고를 대비해 2명 이상의 일행과 함께 등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한낮은 아직 여름입니다. 그만큼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내륙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0.9도로 대체로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밀양이 31도, 창원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합천이 30도, 진주가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에는 현재 엷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비가 지나겠고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동남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나 경제 활성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내일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공항과 난감땡 물 공급 등 지역 공동 현안을 비롯해 내년 지역사업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도민 원탁 토론회를 놓고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경남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탁 토론회에 교직원 210명이 참가해 전체 50%를 차지했고 학부모 186명 외에 일반 도민은 27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인터넷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도 자녀를 둔 도민의 일원으로 참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비정규직에게 이달 안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업부서와 각급 학교에서 이미 확보된 인건비 예산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추후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에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번 선집행을 두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창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5천만 원 이상, 20일 이상 걸리는 모든 공사입니다. 신고센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부실 측정반을 꾸려 부실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고 부실 벌점 부과와 시정을 지시합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